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바쁜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오전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준PD가 청와대 쪽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문재인이 청와대 인사 개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개각에 대해서 뭐 솔직히 관심 없어. 관심이 없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건데 솔직히 뭐 정권 말기 와서 인사 개각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건데요. 잘못하면 감옥 갈 일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사 개각을 했다고 막 나오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 다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부겸 빼고는 그럼. 다 누군지 모르겠다. 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인사 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문재인이 쇼도 쇼지만 결국은 자기 정권 말기고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양산에 가서 살기 위해 한 개각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면에는 뭔가 개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김부겸도 안 치고 뭐 이철이도 안 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안에 정말 개각해야 될 사람을 개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자, 어떤 거냐면 일단은 먼저 이 김부겸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김부겸의 이제 전화기가 이제 그 내정된 거죠. 이제 김부겸이가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자, 내정되기 전 밤 9시까지도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자들만 전화했겠죠. 그렇지. 이거 뭐 연락 왔냐 청와대에서 이거 뭐 확인된 거냐. 근데 계속 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이가 김부겸을 국무총리로 내정함에 있어서 4시간 반 전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4시간 반. 4시간 반 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정이 안 났다라는 안 거예요. 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부겸이를 염두는 해두고 있었지만 문재인이 생각하는 인사에는 뭔가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김부겸을 안 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문재인이가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 라고 봤을 때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청와대 가기 전부터 항상 말했던 게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나갔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김현미 나가서 뭐 변창흠 됐다 딴 사람 바뀌었고 지금 뭐 강경화도 지금 남자로 바뀌었고 게다가 추미애도 나가서 지금 박범계 남자로 바뀌었고 지금 박영선도 지금 중기부 장관인데 나가서 딴 사람 또 바뀌었습니다. 자, 즉 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됐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뭐 딴 건 다 안 지키는데 이것도 지켜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여성을 찾다 봤는데 없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그리고 원래는 여성들 중에 몇 명이 물망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원에도 올랐고 뭐. 네, 올랐는데 재밌는 사항이 뭐냐면 이거를 가족들이 반대를 했대요.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왜냐면은 정권 말기 아닙니까? 네,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까발려져요. 그래. 인사청문회를 할 시. 굳이 정권 말기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인사청문회에 까발려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 청와대가 내정하기로 했던 여성 후보들이 나는 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야 하지 말자. 하지 마. 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빠들 내 때문에 그쵸. 다 죽는다 그냥. 아니 굳이 정권 말기인데 굳이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뭐 장관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탈탈 털려. 네,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 탈탈 털리면서 굳이 매스컴에 거론될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실제로 다들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권이 사람을 꽂으려고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을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가 4시간 반 전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즉 문재인 정권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없다. 진짜 없다라는 겁니다. 즉 외부에서 데려오기는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이가 개각한 인사 단행을 보면 대부분이 다 안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일했던 사람들을 승진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대부분 개각이 된 거고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데려왔던 사람 뭐 김부겸 어차피 이 정권 사람이에요. 이철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사람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거긴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왜? 문재인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네. 뭐 내부터라도 뭐 막판에 가가지고 가뜩이나 이 찌그러지면 다 감옥 갈 정권인데
거기 가가지고 막차 타고 같이 죽겠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개각은 무슨 뭐 변화를 추구한다, 무슨 쇄신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뚜껑을 까보면 절대 그게 아니다. 사람이 없다. 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뭔가 문재인이가 쇄신 쇼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뭔가 내가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게 넣어놨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새 신을 하려고 그러면 노래도 있잖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무엇보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올라온 박경미입니다. 박경미. 아하. 자, 박경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 문재인에게 월광 소나타를 연주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이 사람이 배지 달고 있었어요, 이때요. 자, 그래서 이제 박경미 TV라는 곳에다가 문재인을 위해서 월광 소나타를 이렇게 쳤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도대체 왜 대변인이 되냐? 그러지. 아니 대변인 뭔가 그게 하나도 없는데 뭐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보면은 다 뭐 수학 교육과 뭐 교육 비서관 이렇게 된 사람인데 그럼 뭔가 교육 정책과 관련된 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걸 하필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운 게 정말 웃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이 쓸 사람이 이제 진짜 없다는 거예요. 이 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에는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부안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 장관도 시켜주고 뭔가 한 자리 주니까. 정권 초기니까요. 그러니까 막 월성 원장과 관련돼서 배공규 같은 사람 나타난 거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정권 말기인데 왜 하겠어요? 안 하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 왔는데 그거 받아볼 건데 안 받았네 괜히.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바뀐 걸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뀐 걸 보면 안 되고 안 바뀐 걸 봐야 그죠? 바뀌어야 될 사람인데 안 바뀐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바뀌어야 될 사람이 진짜 있어요. 원래 나가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것보다. 사고만 치면 나가야 그죠?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원래부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청와대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광철이. 아니, 이광철이가 안 나갔어요. 이광철이가. 삼철 중에 제일 적인 철이네. 그러니까요. 이광철이 안 나갔습니다. 여기 뭐, 업무 사건에 다 연루됐잖아. 그것도 그렇고, 이광철은 이 정권 초기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맞네. 청와대에. 즉, 조국보다 더 챙겨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이구, 더덕이나 비서관 같으면 이거 뭐 1년짜리야, 전부 다. 그러니까, 조국보다 더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광철과 연루돼 있는 사건이 무려 4개나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두 번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세 번째, 윤석열 총장 징계보고서 작성 의혹. 네 번째, 신현수현 민정수석 패싱 개입 의혹.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무려 4개나 됐고, 심지어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딴 건 무혐의가 된 것도 있지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기소했습니다. 맞아요. 자, 기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솔직히 일반적인 정권 입장이라면, 저렇게 많은 사건에 연루돼 있고 뭔가 계속 언론에 도마가 올라온다. 그럼 개각할 때 당연히 내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각만 아니라 그냥 해도 내쫓아야지. 그렇죠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문재인이가 유임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즉, 이것만 봐도라도 문재인이 이광철의 입이 굉장히 뭔가 무섭다라는 거고, 그렇지. 이건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광철의 입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즉, 이광철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되게 많다. 진짜 엄청 많다. 이광철이가 입 여는 순간 이 정권 정말 작살이 난다. 그럼.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 좀 머리 나쁘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럴 때 같으면 이강철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고, 너는 밖에서 입을 닫고 있으라. 이래야지, 지금 이 정권 끝에까지 이강철 데리고 가면, 이강철이가 싹 쓸어가 한복에 나가본다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거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옆에 두지 않으면, 내 옆에 두지 않고 먹잖아. 외부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눈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 눈앞에 이광철이가 있어야지, 이광철이가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딴 사람 안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런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청와대에 관련된 연루가 이광철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철이를 그냥 둔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둔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구도 그냥 뒀냐? 보십시오. 이진석이도 그냥 뒀어요.
이진석이는 맞아요. 기소됐는데.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광철은 불기소됐지만 이진석은 진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진석도 유임시켰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뭘까요? 자, 큰 사건에 걸려 있는 것마다 다 유임시켜. 그렇죠. 지금 이 정권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공작이라고 불리는, 말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전부 다 이 정권이 뭔가를 덮기 위해 또는 특정인을 당선시켜주기 위해 다 공작을 펼친 거다라고 지금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 둘을 문재인이 그냥 유임을 시켰어요. 연루돼 있다고 수사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진석은 기소까지 됐는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그대로 뒀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이 내 눈앞에 안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개각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쟤네들은 그냥 두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각이 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청와대에 남아있는 사람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문재인이 이번 개각의 목표는 자신의 퇴임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각일 뿐이다. 즉 나에 대해서 뭔가 불어버릴 사람들, 나에 대해서 뭔가 고백해버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 앞에 둬야지만 안심할 수 있는 개각을 단행했다. 결국은 바뀐 사람들은 쇼에 불과하다. 바뀐 사람들은 뭔가 새칠 재보궐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냥 뭔가 보여주기식. 졌으니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개각한 것 뿐이지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청와대 내부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또 그래 같이 있어야 또 외부하고 연락이 되지. 그것도 그렇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청와대라는 배지를 달고 있어야 돼요.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그냥 검찰이 수사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압수수색 청구를 하고 또는 이 사람들에게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한다. 근데 청와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법부나 다른 곳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도 청와대에 있으니까. 근데 이진석과 이광철이가 청와대라는 타이틀을 떼는 순간 이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바로 체포가 가는 거죠. 네, 바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이진석과 이광철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폭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라는 테두리 안에 이 사람들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문재인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진석과 이광철에게 아직도 앞에 청와대라는 타이틀을 붙여줌으로써 문재인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검찰이 이 둘에 대해서 수사 못하게 할 거야. 절대 이 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듣게 할 거야. 라는 게 너무 깔려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 바보라는 거요. 나중에 한솥에 턱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한 군데 다 간다고. 지금 청와대 안고 있어봐야 뭐 이 임기까지만 안고 있겠지. 어차피 또 끝나면 뭐 작살 날 일은 제가 뭐 뻔한데 이미 기소가 됐으면 이 사건 지금 그냥 묻어진다고 생각하나 본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생각해봐야 할 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끝나면 이 정권 끝날 거다. 이 정권 끝날 거다. 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임기가 끝나면은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이가 아직까지도 이광철과 이진석을 껴안고 있을까? 왜 아직도 청와대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있을까?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누구 때문이냐? 이 사람 때문인 거죠. 바로 요거 때문인 겁니다. 공수처 때문인 거죠. 자, 어제 공수처가 이제 검사들을 제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13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처 검사를 문재인이가 이제 임명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 공수처 지금 임명 과정을 보면 이건 개판이에요. 이게 더 개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리면 수사할 의지가 없다. 없어. 수사할 의지가 없다. 자, 어떤 수사할 의지가 없냐? 이 정권을 향한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수처가 막 이렇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과거 정권 수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건 어떤 거냐? 이 정권 내의 수사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게 모두 1호 수사가 될 거고 이 정권 수사부터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공수처가. 즉,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가 도맡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뽑은 걸 보면 이거는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공수처가 원래는 공수처 검사를 23명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가 23명이라는 공고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됐냐?
19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 이제 지원한 분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공고에는 23명 뽑겠다고 해놓고 왜 19명만 뽑냐? 이건 우리 속인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23명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었는데 23명 뽑겠다고 말해놓고 11명 뽑으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11명 뽑는다고 말을 하지. 그럼. 왜 23명 뽑겠다고 말해놓고 11명 뽑냐? 그러니까 공처 탈락자들이 실제로 지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하래 소송해야지.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또 뭐냐면 이 과정이 또 웃긴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이렇게 뽑겠습니다라고 제청을 한 거예요.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23명을 뽑는 걸 올렸더니. 아니요. 아까 13명 뽑혔잖아요. 응. 13명을 뽑혔는데 19명을 이제 뽑아놓고 공수처가 이름을 올린 거예요. 19명만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23명 공고를 올려놓고 공수처가 진짜 뽑은 건 19명이에요. 그럼 이 19명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 사람들 공수처 임명해주세요 하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청와대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거부를 4명을 했는데 이 4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다 특수통수사부라는 겁니다. 아, 이거 이제 그 사람들은 수사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정권과 관련된 되게 그러니까 고위급과 관련되고 정권과 연루된 수사를 벌였던 특수통 검사 출신들을 청와대가 4명을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뭘까요? 우리 수사하지 마. 수사하지 마. 정권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수사 잘 못하는 사람만 뽑아놔.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럼 김진우 공수처장 이거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뭐 우리가 뭐 김진욱이 하루 이틀 얘기했나 지금. 아, 그러니까요. 되게 웃긴 거죠. 명불에 100마리.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고. 문객이네, 문객.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13명 임명된 거 중에서 특수통이 0명이라는 겁니다. 자, 고위공직자 수사입니다. 연루된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즉, 되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되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바로 고위공직자 수사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검찰에서 제일 뛰어난 특수통들이 지금 공수처에 가 있어야 이게 정상이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한 특수통 검사를 한 명도 임명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4명을 청와대에다가 해달라고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김숙재대가 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처라는 곳이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청와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광철과 이진석을 이 정권 안에서만 보호를 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수처에서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수사를 하고 싶어도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게 수사를 맡겨요. 근데 공수처에서 열심히는 하겠죠. 그래서 그렇지. 정권이 하는 바뀌었으니까. 척은 하겠지. 그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지, 뭐, 대형 사건 다 가지고 가기는 가져갔는데, 예. 세워라, 내워라 하다 또 이제 시간만 다 보내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사람들을 꼽아놓는 걸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꼬리 자르기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그 권력 비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비리 수사라는 거는 이렇게 다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사람 조사하고 그 사람과 연루됐던 사람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가 딱 올라가서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즉 경험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못 찾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꼬리 자르기. 문재인까지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청와대가 특수청 검사 4명을 제청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야. 더 웃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김진우 공처장이 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문제 제청을 안 하고 그냥 13명만 특수통 검사 1명도 없이 그냥 땅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되면 검찰보다 못한 조직이지 뭐요. 그렇죠. 그래놓고 검찰을 데리고 놀라 그러면 되는 거 기소는 제거하겠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공수처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폐지하기 천지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데 갔다가 왜 국민들의 세금을 줘가면서 이자들 월급을 줍니까? 이자들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비리 수사 이거 제대로 하라고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자들이 가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권력 비리를 지금 뭉개려고 하는 거잖아요. 뭉개려고. 공수처가 아니라 뭉개처다, 뭉개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수처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우려했던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뭐. 공처 만들면 이 정권을 향한 방탄 수사가 될 거다. 이 정권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즉 문재인의 퇴임을 위해서 만드는 그냥 수사처일 뿐이다. 그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그냥 현실로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무엇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불안했었나 봐요. 능력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갑자기 능력이 발휘가 될까봐. 그렇지. 네, 이것도 좀 불안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정권과 뭔가 관련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앉혀놨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그러면 저거 누구로? 법무차관, 용구. 용구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지. 네. 야, 니도 임마 음주운전 처벌 받은 주제 뭐야? 이러면 끝이야, 이거. 그러니까 음주운전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무엇보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보십시오. 이렇게 김숙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숙정. 자, 이 사람이 LKB 변호사예요. 이 LKB가 어떠냐면 이 정권과 관련된 핵심 사건에 변호를 맡았던 회사입니다. LKB. 굵직굵직한 거 다 맡았어요. 조국 사건 맡았고요. 김경수 맡았고 이재명까지 맡았고 굵직굵직한 거 다 맡았어요. 아이고, 니기라. 그러니까요. 소위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김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정권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LKB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수처 검사로 된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표창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표창원이. 네. 이야. 그러니까 즉 어쨌든 표창원의 보좌관을 한다는 건 표창원이 갖고 있던 생각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니까 그렇지, 그 밑에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좌관 간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쪽팔리게 그 밑에 많아요. 예. 그래도 씨. 하여튼 갔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평소에 경찰 취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표창원 보좌관 출신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조국과 연관이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그럼. 자, 언론 보도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조국의 이제 아까 이제 입시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단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조국이 갑자기 SNS 이런 걸 올려요. 평검사 중에 김수정 검사가 돋보인다. 그는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김현장으로 지목되는 뭐 LKB 쭈르륵 써 있어서 이런 보도가 이제 중앙일보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국이 말하기론 이게 거짓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에 들어가지 않았다. 만나본 적도 없다. 이건 공처를 훔침내기 위한 희한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막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국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김숙정이라는 사람이 조국의 딸 조민혜, 이거 단국대 논문 1저자 올린, 이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1저자 원래 아닌데, 능력 안 되는데, 올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있던 단국대 장모 교수의 변호를 하는 등, 조국의 입시비리 사건에 관여를 한 게 드러난 거예요. 직접 LKB에서 맞대요. 조국이 말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즉, 지금 이 김숙정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리저리 이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과 연관을 굉장히 많이 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검사. 공수처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수처가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맡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저 로스쿨 출신들이잖아. 그렇죠. 아휴. 참 이게 되겠냐고요. 큰일이다, 큰일. 자, 그러니까 쭉 정리를 아니, 해. 검사,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 경력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거 고위공직자 수사를 했던 특수통 검사들은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뽑아놓은 사람들은 이 정권과 많이 밀접한 사람들을 뽑아놨다라는 거죠. 즉 결론은 뭘까요? 이 정권을 향한 수사가 힘들다. 능력도 없고 못한다. 능력도 없고 연도 있기 때문에 뭐 힘들다, 못한다. 이게 지금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은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무엇보다 저는 가장 이상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김진애 공처장 보십시오. 굳이 꼭 하겠대요. 강제 수사 뒤에 사건을 이첩을 불가능하다고 대검이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들이 뭐냐면
다 이 정권과 향한 수사들이에요.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즉 이 정권과 모두된 사건에 관해서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기소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수처가 그냥 냅둬야 됩니다. 이미 수사가 거의 끝난 거니까. 근데 이걸 굳이 가져가겠대요. 굳이. 이미 기소까지 끝나고 모든 수사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 들어가고 향후에 추가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김진욱 공처장은 다른 사건들은 그냥 냅두면서 굳이 이 사건은 꼭 가져가야겠대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뭐 오다가 떨어졌나 보지 뭐. 그러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미 다 마무리가 되고 검찰에서 다 기소까지 했는데 이걸 굳이 가져가겠대요. 이걸 왜 가져갑니까 도대체가? 가져가서 뭉개려 하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뭉갤 의도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달리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건 뭉개려는 의도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는다.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걸 왜 가져갑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내가 납품할 거야. 그거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져가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자를 만들어서 딴 데로 보내버린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안 팔아버린다던가. 문제 있다가 터집을 잡고. 그러니까요. 즉 지금 김진우 공처장이 하는 모든 행태들을 보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그 의심이 곧 뭐다?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야, 이 사람야 이거 진짜 넝굴이 뭐 이낙연보다 더하네. 아니 그냥 헌재 연구관이나 하고 있지 뭘 한다고 공수처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아직 공수 출범하기 전부터 이 시간까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냐고. 이런 공수처가 국민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참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뭐 이성윤에 대한 황제부터 시작해서 황제 수사 그 과정에서도 얼마 많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까? CCTV도 알고 보니까 공수처가 관리하는 건데 공수처가 관리 안 한다고 거짓말했지. 출입 기록도 공수처가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거짓말했지. 회의실만 하더라도 회의실에서 CCTV가 없었는데 마치 다 없는 것처럼 거짓말했지.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물러나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게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맞아, 그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수사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거짓 해명까지 해가면서 왜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굳이 하셔야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부간에 주식이나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헌재 연구관을 있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변호사 하든지 뭐 이러면 편하게 살지. 왜 막판에 그 공수처 한다고 이거 엮여가지고 짜지다면 이제 정권 바뀌면 100% 그 감옥 간다고 한 보라고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수처장 했으면 법대로 했어야 돼. 앞으로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내가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이성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던가. 근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과거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서 이성윤을 황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해명이 다 거짓이었고 심지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까지 당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 정권과 관련돼 가지고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냐는 거예요. 지금 김진우 공처장과 이 정권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뭔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우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자신의 커리어에 위험한데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즉 이 정권과 김진우 공처장 간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일단은 이 정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듯한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이미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러면 공처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지금 공수처를 만든 게 고위공직자들 이런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데 지금 바로 드러난 현직 서울지검장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장관이나 예를 들어 총리나 대통령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공수처가 돌아가는 게 그냥 결론적으로 이 정권을 수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사할 의지가 일단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사할 경험도 없고요. 즉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문재인이가 안전에 도달할 수도 있다. 왜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있어야지 문재인 수사를 하죠. 연결고리를 찾아야죠.
근데 지금 그렇게 특수통 검사가 많은 검찰도 이 연결고리를 찾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특수통 검사가 없는 사람 공수처가 어떻게 문재인까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서 선을 끊어버리죠. 야, 저 사람, 저 김진욱이 착각하는데, 뭐, 연구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면 저 공수처 폐지시키겠다고.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면 폐지시키겠지만 일단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죠. 그렇지. 예, 다음 총선에 이제 법이 바뀌죠. 자, 이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중에 이천희 전 변협 회장이 있습니다. 이찬희. 자,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쳤다. 맞네, 뭐. 그러니까 반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제 신상회에 불과한 공수처가 70년 넘는 검찰의 수사를 넘기기라도 하는 말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뭐냐면 공처가 왜 가져가냐? 검찰이 그동안 수사 다 해놨는데 검찰이 수사 다 해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검찰이 다 만들어온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후자가 아니라 전자 같다. 왜? 검사들을 뽑은 상태를 보니까 이건 뭉개기 위한 거지 자신이 수사를 잘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문재인이가 자기가 임기 끝날 때까지 판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방법은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을 발의를 해야 된다. 결국 특검이란 걸 발의를 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를 뺏어 와야 되고, 그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쇠고랑 찰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출범 70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특수통, 수사통, 통이 만들어진 게 뭡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수많은 권력에 항거하면서 그래도 검찰 나름대로의 그 조직이 형성되어 왔는데, 이걸 없애고 이제 아직 걸음마도 못 뛴 뱃속에서 금방 나온 조직도 안 갖춰진 공수처가 검찰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서 서려고 하니까 그거 서지겠습니까? 검사들이 뭘 하겠어요? 야, 너 검사 수사를 한번 해봤어? 수사 기록 한 장이라도 써봤냐고 이런 물으면 공수처 검사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난 도대체 원칙을 깨트리고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문재인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만들어서 문재인은 오히려 더 족쇄를 매는 부메랑이 된다는 거,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00% 그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희TV 후원해주시는 황칠 오메기 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뭐 우리가 이전 방송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공수처는 공갈처가 됐습니다. 이제는 공갈처를 넘어서 공빵처가 됐어요. 이런 공수처 국민이 나서서 폐지시킵시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